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김승수 의원님께서 칭찬해 네네. 주셔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칭찬해 주셨을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놨거든요. 예.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예. 이형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성수입니다. 칭찬 릴레이에 제가 의원님을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하고 저하고야 인연이 참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가 또 대구 행정부시장 할 때부터 또 의원님께서는 또 광주의 경제부시장을 하시고 그래서 달빛 동맹을 좀 더 공고와 이렇게 또 견실하게 하는데 많은 그런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또 국회에 들어와서 또 만나서 여러 가지 또 혁신 4.0 포럼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 포럼까지 이렇게 같이 하게 되니까 인연이 참 좋은 인연이구나. 아울러서 의원님도 더욱더 승승장구하셔가지고 광주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역할 하시는 국회의원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김성수 의원님, 저를 칭찬 릴레이에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성수 의원님은 행정의 달인이시잖아요. 행정고시 출신이시고 또 중앙행정기관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21대 국회에 정치라는 영역으로 오셨지만 저는 행정의 달인보다는 정치의 달인이 우리 김성수 의원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그 밝은 미소로 이렇게 저희들을 대해 주셨던 김성수 의원님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칭찬 릴레이에 우리 김승수 의원님의 추천을 받은 걸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형석 의원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의원님께서 지나오신 길을 돌아보면 굉장히 굵직한 이력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2번이나 하셨고 광주광역시의 경제부시장도 역임하셨잖아요. 이렇게 준비된 의원님이셨기 때문일까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의 유권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마 제가 98년에 광주시의회 의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25년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 한 지역구에서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동안에 몇 번 선거를 제가 떨어졌습니다. 2006년에 북구청장 선거, 10년에도 또 북구청장 선거, 그리고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떨어졌기 때문에 지역민들께서 이제 이형석 더 이상 떨어뜨리면 안 된다. 네. 이번에 좀 전폭적으로 밀자 이렇게 해서 아마 최다 득표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선거 경험도 정치 경험도 탄탄하신 우리 의원님 지금 몫을 톡톡히 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주변의 평가가 정치적 중량감도 있으면서 또 정책 비전도 뛰어나다고 하시거든요. 이 의원님의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특정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에 맞서서 시민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옹호하겠다는, 쟁취하겠다는 그런 희생정신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볼 수 있겠고요. 빨갱이라고 한다 할지 또는 5.18을 폭동과 폭도들이라고 한다 할지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호남민들, 광주 시민들 그리고 5.18 관련 희생자들, 희생자 가족들을 여러 가지 아주 못된 방식으로 비하하고 배제해왔던 것. 이 고통은 지금도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직접 당사자가 피해 당사자에 의한 고소 고발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애고 표명에 대한 구조적 차단을 위해서는 법적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 법적 장치가 뭐냐면 5.18 애국 처벌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영석 의원의 그 입법 과정의 노력, 이 부분을 그야말로 마음을 다해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께서 5.18 당시에 현장에 계셨던 산 증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는 79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네. 1년 재수하면서 80년에 조선대학교 법학과 1학년이었죠. 그러니까 네. 직접 5.18을 광주에서 겪었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5.18에 대한 남다른 그런 감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왜곡 처벌법을 반드시 네. 이제 입법화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또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내세우신 1호 법안이었잖아요. 이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그동안에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는 20대 국회 때는 이 민의회 전당이 국회에서까지도 5.18을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막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5.18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일들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이제 첫 번째는 5.18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확장했습니다. 과거에는 80년 5월이었지만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이 일으켰던 쿠데타부터 그러니까 12.12부터 5.18까지의 과정을 기간을 좀 확장했고요. 5.18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또 5년 이하의 징역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역사왜곡 처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또 반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법안에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에 단순한 보도나 학술 이런 부분들은 처벌 대상에 제외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주변의 평가가 정치적 중량감도 있으시면서 정책 비전도 뛰어나시다는 말씀을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안 통과율 지역별 1위 의원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네. 입법을 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의원님의 비결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그 뭐 비결이라기보다는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정치 활동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여의도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죠. 네. 했고 그래서 이제 우선 들어가게 되면 해야 될 게 5.18 40주년과 관련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반드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전남대 5.18 연구소와 계속 같이 협업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특히 이제 저는 국회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 한국 근현대사의 국가폭력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그리고 또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 또 국회에 들어가서 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지방자치법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방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저희들이 91년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됐기 때문에 벌써 이제 3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지방자치법은 과거의 그런 구태의연한 법에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부 개정 이런 부분까지 많은 고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체적인 입법 활동들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법안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의원님을 열렬하게 지지해 주셨던 지역민들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해당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네. 먼저 만나보시죠. 광역시인데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다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나주에 있으니까 시간적인 게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나주까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려면 또 비용도 그 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영석 의원님이 강주광역시의 운전면허 시험장 유치를 1호 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1호 공약을 이행을 해 주셔서 너무 믿음감이 가고요.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인터뷰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전국 16개, 세종시 제외하고 시도 중에서 운전면허 시험장이 유일하게 광주만 없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남에서 가장 큰 도시인 광주에 면허 시험장이 없었다고 너무 놀랐는데 왜 그랬을까요? 원래는 광주에 면허시험장이 있었는데 도암동에 있었는데 그 면허시험장이 이제 97년에 네. 전남 나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나주로 이전했을 때는 광주 인근이니까 뭐 가깝게 근거리 있으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광주 시민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막상 이전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8대 국회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그때부터 아마 면허시험장을 광주에 두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렇게 네. 면허시험장을 만들려고. 근데 그게 되질 않았었죠. 그런데 21대 국회에 제가 들어와서 지역의 정책적 현안으로 뭘 할 것이냐 고민했었는데 면허시험장은 반드시 내가 광주에 유치하겠다 공약을 또 제가 1번 공약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운전면허시험장을 광주에 새롭게 신설하는 노력들을 해왔었고 다행히 야당 의원님들도 설득이 잘 됐었고 네. 특히 이제 2020년 국정감사 때 그 부분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집중적으로 필요성을 제가 주장을 하고 긍정적인 답을 얻어서 다행히 이제 면허시험장이 광주에 들어서게 됩니다. 네. 이제 면허시험장이 들어서게 되면 광주뿐만이 아니고 전남의 지금 담양, 장성 이쪽 북구 쪽 전남 북부 주민들 그리고 또 전북에 가까운 고창, 정읍, 순창 이런 분들도 아마 광주 면허시험장을 이용하게 되실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 보상이 거의 끝났습니다. 토지 보상이 60%가 넘었기 때문에 네. 60%가 넘기게 되면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첫 삽을 뜰 수가 있고요.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면허시험장이 광주에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혹시 삽을 뜨고 난 이후에 걱정되는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걱정되는 점보다는 네. 면허시험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냥 단순한 운전면허시험장을 떠나서 이제 광주의 면허시험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가장 최첨단의 면허시험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광주 면허시험장이 앞으로는 그 자율형 주행 차에 대한 면허시험 테스트베드까지도 가능하게끔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차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이제 새로운 면허 시대가 올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광주 면허시험장에서 기능과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최첨단의 면허시험장으로 가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운전면허 시험장 건립이 의원님의 1호 공약이었잖아요. 예, 예. 이것도 지금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5.18 관련 법안도 1호 법안이었는데 잘 시행이 예,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하고 싶으신 일이라든지 계획하고 계신 정책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4년 차에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예산 특히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역할들을 21대 마무리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은 최근에 정부에서 국가전략산업단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는데 광주는 최근에 미래차 산단, 국가산단이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전략산업단지로는 자율형 자동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서 광주가 앞으로 미래차의 메카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갈 것인지, 그렇게 해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준비를 21대 마무리 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네. 의원님 오늘 정말 바쁘신데도 멀리서 지역구에 계시다가 저희 녹화 때문에 올라와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다른 동료 의원을 칭찬해 주실 시간이거든요. 예, 예. 혹시 마음속에 이 의원 칭찬하고 싶다 결정하셨습니까? 예, 뭐 저도 이제 다른 분 또 칭찬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우리 부산의 지역구인 국민의힘의 전목민 의원님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전목민 의원님 잘 계시죠?